영화 굿 다이노와 파틀리 클라우디를 제작한 피터son 감독은 상사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다 문득 그거 다음 작품으로 만들자. 라는 말을 듣고 불과 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러브 코미디 영화 엘리멘탈을 기획하게 된다. 영화 엘리멘탈은 피터son 감독이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과 고등학생 시절 관심을 가졌던 원소 주기율표 그리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꼭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 라는 말을 뒤로 한 채 이탈리아인과 만나 겪게 된 문화적 충돌을 소재로 구상되었으며 감독은 보다 디테일한 이민 스토리를 영화 속에 담아내기 위해서 픽사 내부에 있는 100명의 이민자들과 소통하여 엘리멘탈을 제작하게 되었다. 피터son 감독이 처음 그린 초기 엘리멘탈은 손에서 물과 불을 발사하는 슈퍼히어로와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이 아이디어는 별다른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폐기하게 되었다. 피터son 감독은 인류를 원소에 빗대 설명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소인 4가지 원소를 이용하여 캐릭터들을 탄생시키게 되었고 사물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불의 속성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불과 그에 반대되는 속성인 물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선택하게 된다. 각종 원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는 어떻게 하면 멤버가 살기 힘든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로 인해서 물의 도시가 되었고 이후 공생관계를 토대로 물, 흙, 공기, 불 순서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설정을 부여하게 되었다. 참고로 제작진들은 수로에 둘러싸여 있는 엘리멘트 시티를 구상하기 위해 베니스와 암스테르담을 답사하려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엘리멘트 시티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엘리멘트 시티의 건물들은 구역에 따라 각 원소들과 어울리는 사물의 모양으로 건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의 구역에서는 거대한 댐을 닮은 타워와 갈릴레오 온도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고층 아파트가 존재하며 흑의 구역에서는 농장 스타일의 계단식 도심단지를 포함하여 각종 식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다. 공기의 구역은 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물들과 부채, 풍차, 풍향계가 어우러져 매우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불의 구역은 불 원소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게 돌섬 및 벽난로를 참고하여 건물들을 제작하였다. 참고로 엠버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 또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불을 따를 때 사용하는 장비들을 모티브하여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버니와 신더가 앉아있는 의자는 벽난로 안쪽에 통나무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격자, 엠버가 누워있는 침대는 석탄 조각이 담겨있는 화로인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엠버의 베개는 통나무로 되어 있어 자고 일어나면 그녀의 머리 모양대로 움푹 파이게 된다. 제작진들은 영화의 주인공인 엠버를 제작할 당시 보다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화된 캐릭터가 아닌 불 자체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니 흡사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유령 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얼리티를 줄이고 애니메이션적인 효과를 가미하여 현재의 엠버가 탄생하게 되었다. 엘리멘탈의 주인공인 엠버 루멘의 이름은 빛과 불씨를 뜻하며 그녀가 입고 있는 의상은 파이어랜드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보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열기에서도 결코 녹지 않는다. 덧붙여 이 의상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문화권의 의상을 조합하여 보다 신비로움을 강조하였다고. 불의 원소의 거주지와 행동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버니의 가게 파이어플레이스는 가마솥 모양을 띠고 있으며 가게 내부에서는 우리가 고깃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환풍기를 찾아볼 수 있고 엠버가 버니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아슈파라는 단어는 아빠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큰 절을 하는 장면은 피터손의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기 전 부모님에게 했던 큰 절을 보고 엔딩 장면으로 그려 넣은 것이라고. 참고로 사랑의 냄새로 궁합을 보는 신더의 모습은 한국이 아닌 인도의 영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각종 등장하는 엘리멘트 시티 표지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소 기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H는 원자 번호 1인 수소, AL은 원자 번호 13인 알루미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숫자로 변환하면 드디어 코드 A113가 된다. 덧붙여 흑원소 마을의 표지판에는 금과 철, 불마을의 전광판에는 화재와 연소에 관련된 원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웨이드 리플의 이름은 물결을 뜻하는 리플에서 따왔으며 그의 몸은 거울처럼 상대방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엠버는 웨이드와 지내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웨이드의 모습은 젤리나 탱탱볼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물풍선을 레퍼런스로 사용하였고 엠버의 경우 가스레인지를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 레퍼런스로 사용하였다. 참고로 웨이드의 초기 디자인은 현재와 다르게 매우 투명한 상태로 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안구와 이빨을 보다 적나라하게 관찰할 수 있다. 제작진들은 캐릭터들을 보다 매력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3가지 콧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며 캐릭터를 제작하였고 특히 웨이드의 헤어스타일은 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도 너무 산만해 보이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제작하게 되었다고. 초기 엘리멘탈의 설정으로는 빌런들이 등장하여 엠버의 가게에 불을 지르는 스토리와 알고 보니 도시의 거물이었던 웨이드의 어머니가 내 아들과 헤어진
쓰지 않으면 파이어 타운을 없애버릴 거야. 라는 대사를 내뱉는 아침 드라마급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작진들은 아무리 봐도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게 되었고, 이후 엠버와 웨이드의 러브 스토리를 중점으로 현재의 스토리를 전개하게 되었다. 픽사에서는 대부분 거물들을 위주로 캐스팅을 진행하지만 엘리멘탈의 경우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리아 루이스와 마무드 아티를 주연으로 캐스팅하게 된다. 엠버와 웨이드는 본래 모닥불과 물통으로 구상되어 있었으나 이후 캐릭터를 가다듬는 과정에서 불에서 피어나오는 연기처럼 자욱한 목소리를 지닌 리아와 물처럼 시원한 목소리를 지닌 마무드를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참고로 마무드는 웨이드처럼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물 연기는 굉장히 쉽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작중 등장하는 원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엘리멘트 시티를 개척한 물의 원소는 백인, 그 다음으로 이주한 흑의 원소는 유대인, 세 번째 이주자이자 뛰어난 운동신경을 지닌 공기의 원소는 흑인, 마지막으로 이주한 불의 원소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 영화는 어느 특정인이나 나라를 모델로 그린 것은 아니라고. 겨드랑이에서 꽃을 피워내는 클로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코와 머리가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정체성 중 하나가 엠버에 대한 짝사랑이기 때문.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흑의 원소 펀 클라우치 우드는 흑 캐릭터들 중 가장 먼저 탄생한 캐릭터로서 그는 직장에서 일상을 보내며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웨이드가 거주하고 있는 워터 아파트의 디자인은 디즈니 아울라니 리조트와 워터파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에는 수영장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웨이드의 조카들은 마르코와 폴로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이름은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술래잡기 놀이 마르코 폴로에서 따온 것이다. 웨이드의 동생 레이크는 픽사 영화 최초 논 바이너리 캐릭터로서 그의 성우를 맡은 에바 하우저 또한 논 바이너리. 참고로 레이크의 여자친구 이름은 지브리이며 이는 지브리 스튜디오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엠버의 아버지인 버니는 뉴욕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아침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주일 내내 근무했던 피터손의 아버지를 모델로 제작되었다. 덧붙여 버니의 외형은 죽어가는 캠프파이어를 참고하여 피곤함에 쪄들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버니와 함께 비비스테리아를 보기 위해 센트럴역으로 향한 엠버는 경비원에게 파이어 타운으로 돌아가. 라는 말과 함께 원소 차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길을 걷다가 뜬금없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차별당했던 피터손의 아버지 일화를 영화 속에 담아낸 것이라고. 버니와 신더가 처음 엘리멘트 시티에 도착했을 당시 들고 있던 가방은 숯불 그릴 모양을 띠고 있으며, 불의 원소 아기가 먹고 있는 분유는 라이터 기름, 탑승하고 있는 유모차 또한 숯불 그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불의 음식이 매운 음식처럼 표현된 것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감독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다. 파이어랜드의 언어는 왕자의 게임 및 듄의 언어를 제작한 데이비드 피터슨이 제작하였으며, 그는 벽난로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를 기반으로 파이리시라는 언어를 구상하게 되었다. 참고로 글자의 모양은 불꽃과 매우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다. 엘리멘트 시티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Eat at Ralph's too. 라고 적혀있는 간판은 피터손 감독의 멘토였던 랄프 에글스톤에 대한 경의를 표한 것이다. 엘리멘트 시티의 다리는 흑의 원소가 담당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나무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 흑의 원소들은 몸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옷이나 장신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그들의 몸에서는 참나무, 사과나무, 침엽수, 덤불꽃 등이 자라나고 있다. 에어볼 경기에 등장한 두 팀의 이름은 윈드 브레이커스와 크롭 더스터스로, 상대편으로 등장한 크롭 더스터스는 영화 비행기의 주인공 더스티 크롭하퍼를 패러디하였다. 이 밖에도 에어볼 게임 경기장 안에는 영화 카에 등장하는 타이어 회사 플래그스톤 타이어스가 스폰서로 등장한다. 엘리멘탈에서 등장하는 열차 웨트로의 운행 일정은 주기율표와 매우 흡사한 모양을 띠고 있으며, 공기의 원소 캐릭터는 전작인 파틀리 클라우디에서 등장한 구름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펀의 사무실 내부에 있는 지구본을 보면 초록색 대지, 바다, 빙판, 그리고 엠버 가족의 고향인 파이어랜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후 웨이드의 입이 명패로 막히는 장면에서는 소리 대신 볼 수 있는 아우치. 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픽사에서는 항상 작품 속에서 다음 영화에 대한 이스터에그를 숨겨두고 있는데, 전작인 버즈 라이트 이어에서는 웨이드가 그려진 물병이 등장하였고, 엘리멘탈에서는 다음 차기작인 엘리오를 의미하는 포스터와 엘리오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에어볼 경기장 안에 숨겨두었다고 한다. 엘리멘탈의 엔딩 크레딧에서는 본래 엠버와 웨이드가 증기로 된 아이를 낳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묘사될 예정이었지만, 제작진들은 아이 말고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디어를 삭제하게 되었다고. 피터손 감독은 부모님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같은 느낌으로 이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말하였지만, 아쉽게도 그의 부모님들은 영화를 제작하는 도중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피터손 감독은 하늘에서 자신이 만든 영화를 보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영화를 마무리 짓게 되었고, 이후 엔딩 크레딧에서는 작품의 총괄 제작자 피트 닥터의 제안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었다고 한다.